오주 홍인조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법연 스님이 말했어요. 비유하여 예를 들었어요. 소가 뭐 수고우 했으니까 물수자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물소인지 하여튼 소야 소. 소가 창살 사이로 나올 때 머리, 그 다음에 뿔, 네 발까지 모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꼬리는 통과하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화두예요. 이게 재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무슨 수수께끼 중에도 복잡한 수수께끼잖아요. 이런 거는 좀 참고하는 데는 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문이 팍 들죠. 자,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영숙님. 그렇게 큰 소가 어떻게 창살 사이로 머리랑 뿔이랑 내 발굽이 모두 통과했을까 그런 의문을 알아차림하였고 네, 꼬리는 오히려 통과할 수가 있었는데 꼬리는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의문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알아차림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이 마음 상태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또 발표도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일을 먼저 인정을 안 해요.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떤 외부의 대상을 감지했을 때 외부의 대상과 내가 이제 육근 육경이 이제 접촉, 삼사 화합이 됐을 때 어, 당연하게 첫 번째로 나 안에서 일어난 게 감정이든 어떤 판단이든 기억이든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이제 그런 습관이, 의식의 습관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의식의 패턴의 습관이 들면 그것이 바로 집착하는 패턴이에요. 그게 의식이 집착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질적으로 우리 뇌에다가 또는 마음에다가 의식작용의 패턴을 새로 습관을 들이는 거죠. 지금 제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지 이게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뭘 가르침을 줄 거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훈련,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발표하는 멘탈 훈련이에요. 예, 그 부분만 지금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연습이 되고 나야 뭘 화두가 타파되든지 무엇을 깨닫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조 법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하였어요. 비유해서 말했는데 물소가 창살 사이로 나왔어. 그래서 머리도 다 통과했고 뿔도 통과했고 두 다리도 다 통과를 했는데 꼬리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어째서 꼬리는 통과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진 거죠. 자, 알아차림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네, 고영숙님. 꼬리에 집착되어 있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잘 알아차림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보변선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꼬리에 집착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도에 그대로 작용했구나. 그렇게 알아차림만 하면 돼요.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뭐 정답을 찾고 이러면은 감정이 올라오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낮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김정진님은 뭘 알아차림하셨어요? 저도 계속 꼬리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이 발표를 했더라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사람도 또 대답하는 사람도 이제 몇 명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네. 저요, 네, 최성전님. 꼬리는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계속 답답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답답함, 감정이죠? 그러면 그 답답한 거는 분명히 무슨 생각이 일어나서 답답한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답답하다 이런 건 없어요. 답답한 거는 감정에 속하죠.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는 나의 어떤 기준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이 개입돼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불안 감정, 불안 심리, 그러니까 공포. 머리하고 뿔하고 뇌발굽은 모두 통과했는데 꼬리는 아직 통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제가 저 혼자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뭔가 음, 느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어렸을 때의 상처네요. 그 남들보다 이제 뒤처져 남들은 다 했는데 나는 못했어. 이제 이런 게 투영된 거를 알아차림한 거죠. 좋아요. 또, 언제까지 뭐 과제를 제출하라, 뭐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못하고 있을 때에 대한 압박감, 그게 답답함. 고답답함이 알아차림이 됐네. 그러니까 그게 그 기억이 일어나서 그 상처가 재생이 돼서 이제 답답함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 밑에를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이제 상처 뭐 그런 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멘탈 훈련을 해 나가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 퇴행이 되고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 또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음. 어,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물소라고 하니까 인도의 물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인도 사진을 봤다든지 뭐 인도 물소를 한번 검색해 볼까? 인도의 물소. 어, 요새는 이제 그 이-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검색을 하면 아주 맹자 일로 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뿔이 아주 황소처럼 탁 났네요. 인도의 물소를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제가 검색하는 거 보고 있나요? 보여지나?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걸 크게 어떻게 하지? 아주 뿔이 그냥, 네, 옆으로 네, W자럼 크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 머리보다도 더 옆으로 가지가 쳐가지고 머리 나오기도 힘들 텐데. 자, 또 알아차림하신 거 이야기해 보세요, 김 선장님. 처음에 머리 다 나왔는데 꼬리가 못 나왔다. 그때 꼬리는 그 창살 사이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거꾸로다. 왜 그럴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음, 지금은 어, 내가 어떤 업식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착돼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어, 아주 쉬운 거는 좀 무시하고 왜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하면서 음, 쉬운 거는 무시하는 좀 네, 그러한 상황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연습하고 할 때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내가 잘 아는 문제, 쉬운 문제는 그냥 휙 지나가고 그
관심도 없고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서 거기에 또 뭐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심리들이 있었죠. 뭐 그거와도 비슷하게 투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알아차림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소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황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아까 검색한 그런 사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겠죠.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랐을까?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이미지? 우리나라 소요. 창살. 네, 우리나라가 봤던, 우리나라에서 내가 익숙하게 어렸을 때 봤던 황소,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그게 이제 떠오르는데 인도 거라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황소야. 내 마음 안에서, 의식 안에서.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황소하고는 다르겠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이미지 떠오르는 건 무슨 소밖에 안 떠오른다? 우리나라 황소. 우리나라 소. 내가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거, 인식했던 거.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인도의 물소 뭐 이렇게 용어를 인식하든가 했을 때 나는 계속 내 이미지는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보고 알고 음, 있던 그, 내가 경험했던 네. 우리나라의 황소. 네. 그 이미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네. 우리 의식 작용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를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안내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상황에 그거를 인지해야 되고 기억해내야 되고 그걸 관찰하는 일을 하셔야 돼. 내 말을 애우고 뭐 이해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의식이 내가 지금 아까 이 화두를 접했을 때 정말 그러고 있었나? 의식이 그러고 있었나? 되돌아가는 거지, 내 의식 상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그걸 명료하게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줬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 안에 작용했던 여러분의 의식을 경험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저는 유도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수행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두를 참고를 하고 어떤 제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누구하고 있었다? 나와. 나 자신과 있어. 내 의식과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법문이나 강설은 나를 떠나 있어요, 나를. 왜냐면 그 강사야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는 다 무시를 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를 인정을 안 해줘. 본체만취하고 무시를 해.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죠? 떨어지죠? 행복 지수는 당연히 떨어지죠. 예. 그 똑같아요. 내가 그게 에고든지 뭐든지 뭐 분성이든지 뭐 어쨌든 내가 하나는 아니잖아, 이렇게. 그거는 다들 인정하잖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도 나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나죠?
네. 그걸 평가하는 놈도 나고, 그걸 기억하는 놈도 나고, 그것을 정리하는 놈도 나고, 다 나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중인격 무슨 병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내 안에 또 내가 있고 이런 건 또 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나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감소하진 않아요. 근데 나하고 있으면 했을 때 그 나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나를 떠나 있지 않는, 내 마음을 떠나 있지 않는, 내 의식의 작용을 떠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죠. 지각하는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연습하셔야 돼. 김선정님. 외로울 때는 나를 떠나 있는 거예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스님 말씀 따라 했는데요. 네. 제 마음에 어릴 적 고향집으로 달려가서 제가 호흡이 좀 빨라지고 음, 그 외양간에 있던 소의 그 네. 눈망울이 선하고 또 오직하고 그랬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좀 뭐랄까 설레이는 호흡이 좀 빨라지는 그런 것을 아, 알아차렸습니다. 두려움은 아니고요. 네네네. 네, 잘 하셨어요. 음. 내가 나를 떠나 있으면은 외롭다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저는 네, 거의 항상 이렇게 외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네, 항상 나를 떠나 있나? 내가? 네. 그러면은 스님 말을 긍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스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스님한테 물은 걸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또는 스님이 돼서 그 말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주장하는 내가 나를 떠나 있으면 외롭다 이 말을 참값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았다고 치고 여러분이 스님이 돼서 그걸 설명을 해봐요. 김선정님. 내가 나와 있는지 나를 떠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와 있다. 지금은 나를 떠나 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지가 않다고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야 돼.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설명을 해봐요. 어떻게든지.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뭐 김선정님이 그런 질문을 받고 내가 좀 아는 체 좀 해야 돼.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그게 합리화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을 하면, 어,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는 나를 떠나 있다. 이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 생각을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나의 호흡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호흡을 몇 번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 그 생각을 할 때와는 달라진 음. 다른 나를 느끼기는 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럼 그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호흡으로 와서 호흡을 해봐야지 할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을 하다가도 호흡으로 와야지 음. 해서 해봤는데, 화가 났을 때는 호흡을 하면은 그냥 없어져요. 네. 그 화나는 거에서 호흡으로 오는 거를 그때는 느꼈어요. 네. 아, 화가 나 그러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은 똑같은 예로다가 생각을 하거나 뭐 감정에 빠져 있으면 외롭다는 이제 감정이 일어난 거야. 판단이 일어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아, 나 외로워 이걸 뭐 느꼈겠죠. 뭐 외롭다고 이제 판단하면은 뭐 뇌에서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상이 이제 변한 거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게 외로운 게 사실이죠. 생체적으로. 그런데 호흡으로 이제 왔어, 내가. 호흡을 알아차림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그게 길든 짧든 간에 호흡에 집중할 때는 그때 외로움의 상태는 없죠.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그때 하면, 네.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화나 외로움에서 호흡을 하면서 약간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때가 나와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응. 그럼 그러니까 호흡하고 굉장히 같이, 짧게 있네. 그러다 금방 네. 무슨 생각하고 또 그냥 평소대로 가버리지 호흡에 계속 있지 않아요. 잠깐 그냥 몇 초예요. 그렇죠. 몇 초죠. 그럼 몇 초인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아, 이제 알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본인이 질문했지만 본인이 다 해답을 찾았잖아요. 경험했잖아.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잘 멋지게 설명해 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그거는 하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수들이나. 이제 여기서 관건은 여러분이 의문이 드는 게 그거죠. 아니, 외롭다고 느끼는 거는 기인데, 내가 그 외로움이 떨어졌을 때 그거는 짧다. 이제 요게 의문이고 불만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완전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외로움한테 내가 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나 그거 나를 감각에 알아차림하고 나에게 정말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외로움이나 뭐 그 화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본인이 인정하는 거고 다 경험한 거고. 맞아요. 그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도 사실이고 그 외로움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은. 어떤 거는 뭐 허상이고 어떤 건 실상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행 문화가 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이게 관념화되고 이 공상과 같이 돼버리고 망상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잘 관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뭘 발견했냐면 두 가지가 다 사실이다. 외로움이 있는 것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계도 있다라는 것도 또 사실이다라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이 사실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이분법적으로 상반되는 요소가 같이 상응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할 수 있죠. 네. 그러죠? 어.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의식을 어떻게 연습할 거냐에 지금 문제예요. 지금 스님이 여러분들 유도하는 게. 그러면은 분명히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걸 사실이라는 것까지도 다 실제라는 것까지 다 인정을 했어. 그럼 두 실제 중에 어떤 거를 내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할 거냐의 관건이야, 이제는. 음, 그렇게 되죠. 근데요. 네, 제가 네, 그 그러니까 외로운 게 싫고 화나는 게 싫고 나는 외롭지도 않고 화도 안 나는 사람이고 싶어. 이제 뭐 이거를 원하는데 그 잠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흡에 집중해 있는 그 상태를 알면서도 네. 그거를 안 하고 계속 화나 음, 외로움에 가 있으려고 하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참 수준 높은 수행법인 거예요. 이게 영혼의 삼파술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이게 수업입니다. 그 지금
누구나 지금 다 동감할 거예요. 저도 동감하고 다 똑같아요. 다 아는데 둘 다 사실이라는 거 아는데 그냥 그래도 나 좀 외로운 쪽으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쪽으로 가고 싶고. 맞아요. 네, 그쪽이 그렇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같고 이게 익숙해요. 그 익숙해. 결국은 익숙한 거야. 좋다는 건 익숙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낯선 거 보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다라고 하는 건 다 익숙한 거예요. 반복됐다는 거지. 편안하다는 거죠. 거기에 뭐 됐다는 거예요? 중독됐다는 거. 거기에 타성이 붙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습관에 관계된 문제죠. 그러면 이 습관도 그냥 생각으로 습관이 져지나요? 물리적인 어떤 운동 에너지와 또는 생리적인 호르몬 작용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르몬은 무조건 중독 현상이 있다 그랬죠. 아,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모르게 호르몬에 중독됐구나,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움에 관한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 관계된 호르몬. 그럼 그 호르몬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익숙해 있다는 거고. 중독은 왜 될까요? 중독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이제 예를 들면 일체유심조, 불교는 일체유심조 그러잖아요. 의식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죠. 조절하고 사용하죠. 사용은 프로테이즈로 한 20%도 사용 못 할 거야. 지배만 당하지, 사실은 육체에. 근데 어쨌든 그 육체를 움직이고 또는 뭐 의식을 움직이고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으로 한다고 그래요. 호르몬. 뇌에서 수많은 그때그때 필요한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그 호르몬으로 뭐 상상하는 것도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도 호르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밝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생체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 암인데 뇌과학도 어떻게? 사람한테 살아있는데 그 과학 실험 못 하잖아. 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금의 데이터 연구도요, 대부분 추측이에요, 추측이요. 추측이고 아주 사실은 불명확한 거예요. 뇌가 뭐 좌뇌는 뭐를 담당하고 어쩌고 뭐를 담당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어떤 기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그렇게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통계. 그것도. 그것을 직접 머리를 뽀개고 이렇게 해서 실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몸의 위에가 자극이 가면 그때부터 의식작용이나 이게 또 호르몬 분비 상태나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관찰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어,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이런 한계를 필연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뇌과학도 정말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참고는 하고 있지만 저도 참고는 하고 있지만 절대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말이 뭐냐면 뇌는 뭐 가소성 유연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뇌에 그 작용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각작용, 청각작용 이런 걸 인지하는 데가 뇌가 부위가 따로 있다고 다 하잖아요. 요놈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해 시킬 건가? 이 이거를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수련을 해내야 되고, 마음 치유도, 힐링도 이 방향성으로 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 조절 또는 경영할 건가를 거기에 관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외로울 때 음. 대상을 찾아서 밖에 나갔다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어떤 외로움, 뭐 사랑,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평생 가져가잖아요. 평생, 최소한. 그게 해소가 안 되고, 본질적으로 해소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 불안 증세로 이제 막 벌벌 떠는 거지, 막. 그래서, 야, 나는 우리 집이 어쨌든 돈만 많이 있고, 뭐, 남편이나 뭐 아버지나 뭐 아내나 이렇게 나를 잘 보호해주고, 돈만 많다면 나는 절대 불안함이 없어. 이렇게 뭐 100% 그렇게 판단하고 살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만 판단하고 살았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죠, 그게. 내 가난한데 돈만 있으면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판단을 100% 하는데 돈이 많이 어떻게든 뭐 복권이 갑자기 당첨이 됐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어. 부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기쁘죠. 그럼 그때 불안감이 없어요? 있어요. 덜 하기는 하는데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즉시 나타납니다, 그게. 왜냐면 그거 돈을 쓰고 막 이럴 때는 불안감이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즉시 불안해, 즉시 불안해. 그러니까 마치 캄캄한 지하실에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금방 없어졌어. 밝음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야, 빛 들어왔다 해가지고 빛을 이용하는 어떤 일만 하죠. 책을 읽는다든지 뭘 찾는다든지 이러면 그때 그 빛을 보면서 그 어둠을 인지를 해요? 어둠을 전제한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오로지 빛을 이용하고 빛에 빠진 어떤 상황만 인지를 해요. 그런데 그 빛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있어요. 그 공간 위치에 정확하게 있죠. 그 지하실에 네. 어둠이 아직도 가득하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과학이고. 억지가 아니고 그 캄캄한 지하실 공간에 어둠이 가득하다고요. 형광등 불을 켜도.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형광등 스위치를 끄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져.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어두워지죠. 바로. 즉시 어두워진다고? 만약에 형광등을 켰으니까 빛이 이제 밝아서 어둠은 사라졌어. 어둠이 밀려났어. 그렇다면 다시 스위치를 끄면 밀려난 데서 오는 만큼 시간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즉시 밝아졌다, 즉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의 이 비유를 듣고 여러분이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죠? 어, 어둠이 본질이구나. 음, 그러니까 어둠이 본질은.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네. 그 어둠에 빛이 잠깐 비쳤을 때만 그 어둠이 없는 거지. 빛이 없는, 아무튼 어둠이 본질이구나. 음, 이 생각. 고영숙님. 저는 실 말씀하시는데도 어둠하고 밝음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을. 네, 잘 알아차리면서. 근데 그 진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스스로 어쨌든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야, 이게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구나. 같이 동시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둠이 더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우성이다는 거야, 우성. 아까 김 선생님이 본질이 어둠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어둠은 어두우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너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그걸 밝으려면 밝은 놈은
밝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해야 돼.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그 밝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바로 어떻게 돼? 어두워지잖아. 어둠이 바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둠이 본질이라는 거야. 어둠이 우성이라는 거야. 힘이 엄청 세다는 거야. 빛보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거는 어둠이다. 빛은 그냥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심리적, 이제 인문학적으로 들으면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의 전환이 스스로 온 거죠. 저도. 그래서 어둠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해요? 빛을 줘. 빛을 좋아해요. 근데 본질이 어둠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을 더 좋아하면 어둠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맞아요. 삐져 열받아. 주인은 누구라고? 어둠. 어둠이에요. 그리고 누가 힘을 더 많이 가졌어? 어둠. 어둠이야. 그럼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이제 어둠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네,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선사시대 뭐 그 굴에서 산 사람 저기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굴 안으로 쑥 들어가면 빛이 없다고 거의 우리 시각 그 가시광선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살았다고요. 그 안에서 캄캄하게 살았는데 근데 무섭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 무섭다고 생각하고 안 살았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살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동굴 이런 데 이렇게 가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뭐 선사시대 사람들 여기서 살았을 텐데. 그럼 유적지나 이런 게 또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살았을 텐데. 야, 이 어두운 데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살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뭘 어느 정도는 봤겠지, 보이겠지 뭐. 그러죠? 그리고 그 어둠 속이 무서웠다면 거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어둠에 벌벌 떤다면 그거 못 살아요, 거기서. 천금 만금을 준다해도 못 살아, 거기서. 잠이 오겠어? 거기서 뭐 귀신이 나올지 무슨 용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요, 네. 우리 엄마는 여자인데도 그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음, 그 어두운데 밤에 뭐 논에도 잘 갔다 오고 한밤중에 깜깜한데 혼자 산에서 늦게 내려오고 그런 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집에서 내가 혼자 있으면서 무섭다고 불 켜놓으면은 불을 끄고 깜깜해야 안 무섭지 불을 켜놓으니까 무섭지 이렇게 말을 해요. 어, 근데 맞아요. 불 켜놓으면 무서워요. 나는 불을 꺼놓으면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불을 켜놓으니까 무서운 거라고. 어, 그 의식이 우리가 판단하는 거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혀 안 돼요. 네, 어둠을 받아들이면 그 이해가 돼요. 그 깜깜한데 혼자 어디 가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걸 난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옛날 분들 그 어둠이 익숙했어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지금이니까 뭐 우리 전기가 발달해가지고 환한 거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고 좋아하지. 옛날에는 뭐 호롱불 뭐 이런 것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것도 기름도 귀했으니까 그냥 달빛에 그냥 비춰 살고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어떤 그 친근감도 우리가 한번 수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 속에 있을 때 거기가 어두웠을까요? 밝았을까요? 어두웠어요. 어두웠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각이 형성되고 인지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한 거는 빛을
인식했을 확률보다는 어둠을 인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빛을 어둡지 않은 게 빛이니까, 빛깔이니까, 빛깔이 또 이제 인지가 됐겠죠. 뭐, 태 속에 있다고 해서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피부나 이런 걸 통해서 광명이 좀 빛이 투과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의식을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쪽을 그냥 받아들여 주고 인정하는 이런 연습이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닫는 방법이고 수행하는 일이고 의식이 확장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 화두 공안은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아주 생각보다 빨리 타파가 됐어요. 이게. 근데 내가 이 화두 공안을 그냥 나름대로 이제 선호록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읽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정도,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정도. 그때 이 화두를 접하고 타파가 안 되고 너무도 의문이, 그때 너무도 답답하고 의문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내 방이라고 아주 골방 같은 데 하나가 있는데 창문이 조그만 게 있어요. 한 30cm, 30cm, 40cm 정도 되는 그런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야, 저기로 어떻게 소가 통과할 수 있지? 야, 도대체 뭐지? 이제 이 의문에, 뭐, 고등학교 때 같아. 그렇게, 막 헤매고 막 끙끙 대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타파가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도 쉽게 타파가 됐어요. 네, 김선정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아까 스님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소를, 어, 연상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부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인도의 소 사진을 아까 봤을 때니까, 아니야. 나는 저 모습을 상상을 한 것 같아.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쇠창살하고 그 소의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 아까 내가 노란 우리나라 황소를 상상했구나. 음, 알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화두가 나오면 우리는 이 꼬리가 왜 못 나왔지? 다른 게 다 나왔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어, 아까 그거를 못 알아차린 거죠. 내가 우리나라 소를 상상을 했었다는 거를. 음, 그러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의식의 아까, 그러니까 착각작용이나 알아차림 안 된 게 지금 감지가 된 거예요. 알아차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형태가 의식에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떤 외부의 정보나 상황들을 또는 이 어떤 개념들을 어떤 말이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게 우리가 말로는 뭐 인정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정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는 이게 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 차원하고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네, 내가 우리나라 노란 황소를 상상을 했었다는 거를 네, 평소 같으면은 아니야, 나는 황소 상상 안 했어. 그 인도서 그런 거 했을걸? 이렇게 우기고 넘어가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그렇죠. 근데, 네네. 아, 까만 소를 이렇게 딱 상상을 해보니까 아니야. 아까 이건 난 절대 상상을 안 했어. 노란 소가 맞아.
이렇게 딱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그게 이제 상대의 말이나 방금 전까지 내가 전혀 부인했던 거잖아요. 의식이. 네, 그게 전환됐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엄청 유연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변화가. 그 전에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 방금 전에 그렇게 의식이 전환되는 거를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내가 막 가스라이팅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냥 뭐 그 스님 말 그럴 수도 있지 뭐 스님 그랬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인정이 돼 버렸잖아요. 아 맞아 나 그게 어렸을 때 그 황소 그거 뭐 시골에서 그거 받는 거 맞아 그거 떠올랐네 그거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상대의 의견이나 말을 그냥 내 안에 내가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근데 받아들였다는 게 가만히 보세요. 내 의견은 다른데 억지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받아들였다는 거는. 네. 뭐 어떤 현상이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 안에 그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또는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요소가 하나 더 있냐면 그거를 이제 내 안에 그 있었네라고 정확하게 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방금 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는데 거부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거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해진 거죠.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임도 인정함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떳떳하면 용기가. 용기가 거기 없으면 안에서는 본인이 발견했음에 불구하고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해. 그리고 처음에 주장했던 걸 계속 고집을 하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이 안내하는 대로 또는 의도한 대로 의식 수행을 잘 되새김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고등학교 정도라고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타파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다음에 또 이 화두를 다시 점검하고 다른 어록의 화두를 또 보고 계속 이러면서 그거 연급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당연한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근데 이거였구나는요. 무슨 복잡한 공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의식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다른 차원에 이렇게 접근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의식이 그냥 요거를 참고하고 있을 때 고민에 빠지고 답답해하고 막 알뜰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고 뭐 감정에 빠지고 막 그것과는 다른 어떤 차원. 그 차원이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먼저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 의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복잡하고 그 해답이 안 보였던 수학 문제도 답을 알고 나면 너무도 쉽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 네, 고영숙님. 네, 저는 꼬리가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꼬리가 통과하지 못했으면은 머리뿔, 발굽 걔네들도 다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전체로
표가 전체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알아차림했는데, 이제 뿔 따로, 발굽 따로, 머리 따로 나와도 되는구나. 그런 내 마음. 그것도 뭐, 네. 그것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의식의 전환의 한 형태입니다. 네, 좋아요. 다 가능해요. 음. 근데 이거를 뭐 가볍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화두가 풀렸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뺏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이 답답하더라도 그 답답함을 너무도 달게 갖고. 그러니까 오죽 이 화두 참구가 답답하고 안 풀렸으면 내 그 작은 골방의 그 창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명하게 동영상 보는 것처럼 그 내 작은 골방의 그 창문. 저요. 네, 최성전님. 아, 아까 사진 보니까 꼬리가 엄청 생각보다 더 작더라고요. 네. 방금 든 생각이, 어, 아, 어, 어, 너무, 너무 내가 획기적으로 지금 알아차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니, 지금 앞에 이 꼬리 설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어, 방금 왠지 스님이, 어, 알아차린 거 제가 알아차린 느낌 들더라고요. 탁 알아차렸을 때. 음,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지나가긴 지나갔군요. 네. 음. 근데 이게 이제 화두 공식으로 도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아, 화두로, 네, 스님, 말씀해 보세요. 생각했는데, 앞에서 볼 때, 네, 손은 머리하고 뿔하고 내 발굽은 보이잖아요. 네, 꼬리는 안 보이잖아. 네. 아, 이것도 말이 안 되나? 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지금 뭔가 전환되고 있는 거를 감지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논리적으로 내 따지려니까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어, 왜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꼬리는 안 보이니까 다른 거는 다 통과했잖아요. 꼬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꼬리가 앞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과를 이제 못했다고. 네, 의식이 기존의 예, 차원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지금 한 발자국은 갔어요. 한 발자국은 갔는데 이거 예. 계속 참고하면은 조금 가능성은 좀 보이네, 최성자님이. 음. 지금 여러분들이 봉착돼 있던 그런 차원에서 약간 한 발자국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뭐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돼도 하여튼 그 흐름에는 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